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소식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EU가 주는 지원금 매년 수백억 유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년 수십조 원의 지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기도 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재료를 사서 무기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큰 시장이 된 거예요. 마치 미 군함을 수리하는 MRO처럼 하나의 시장이 되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되는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너도 나도 그 시장을 이제 또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웨덴의 사브가 어마어마한 제안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자, 우크라이나의 구형 소련제 전투기들이 탈퇴 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특수부대는 특수전용 사적 보행 로봇 시범 도입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죠. 우리 K2 전차 기술 사가서 만든 알타이 전차, 이거 파워팩과 장갑재, 이 복합 장갑까지 다 한국산을 수입해서 쓰더라. 그런데 튀르키예는 순수 국산 전차라고 우기고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가 신뢰성과 지구력이 크게 향상된 사적 보행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 초기 운용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찰부터 화력 지원, 군장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로봇은 거의 모든 지형에서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작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는데, 과연 실전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도 기술을 제공한 란셋 배회 탄약의 사거리를 크게 늘린 란셋 XXL 모델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40km 수준이었던 사거리는 무려 200km로 3kg 정도였던 탄두 중량은 20kg으로 늘어났는데, 대포병 작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23일 오데사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은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려던 대량의 군수물자를 실은 컨테이너선을 노린 공격이었으며, 이 공격으로 오데사항 외곽에 있던 이 컨테이너선이 격침되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익스칸데르 M 미사일에 의한 최초의 대함 타격 사례가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배치를 공언했던 F-47 전투기는 F-35와 전혀 다른 획득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고, F-35 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데이비드 올빈 미 공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올빈 총장이 언급한 핵심 변화는 오픈 아키텍처인데, 과연 그의 호언장담대로 F-47 조기 전력화가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K2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했지만 순수 독자 개발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는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가 파워팩뿐만 아니라 장갑재도 한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 초도 양산을 위해 한국 삼양컴텍에 대량의 복합 장갑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돼 화제입니다. 네, 미국의 특수부대가 자기네들의 군장을 실어 나르고 또 화력 지원도 하고 또 먼저 가서 정찰도 하고 하는 로봇을 도입하는데, 그게 이제 개 사이즈로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 커도 특수부대니까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아야 되니까 개 사이즈로 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로봇이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 특수부대용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노출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셰퍼드하고 덩치가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런 데다가 위에다가 이제 총을 또는 포를 붙여서 화력 지원을 하고, 또 앞에 정찰 할 수 있는 정찰 모듈을 갖다 붙이고, 또는 뭐 한 명분 이상의 군장을 짊어지고 이동해주고,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이제 앞으로는 무인 무기, 로봇 무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무인 무기 란셋입니다. 란셋 2X 라지. 전 2X 라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옷사러 가서 100호, 105호, 110호, 이걸 110호를 2X 라지라고 하죠. 그래서 라지인데 아주 큰 라지,
X라지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2X라지다. 란셋인데 란셋의 2X라지 버전이다. 왜냐? 기존 란셋이 40km 날아가고 탄도 중량이 3kg인데 이 무인 그 자폭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 2X라지 버전은 200km를 날아가고 탄도 중량은 무려 20kg이다. 위력도 엄청 강화되고 이 사거리도 무려 5배나 늘어났다. 그러면 탄도 중량이 3kg에서 20kg으로 늘려 하면 20kg 같으면 우리 쌀 한 푸대 20kg짜리 큰 거 한 푸대 그거 덩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뭉쳐놓은 어떤 그 덩치의 탄도 이걸 200km나 날려보낼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연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덩치가 거의 미사일급으로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덩치가 커지냐? 이제 이 란셋이나 이런 자폭 드론으로 적에 대한 대화력전을 대포병전을 하는데 요즘 포의 사거리가 워낙 길어졌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 15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너머에 있는 적의 포, 다른 장르 로켓 이런 것들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폭 드론도 사거리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스칸데르 M으로 즉 탄도미사일로 배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 배 공격이 성공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배가 하나 있습니다. 뭐 화염이 막 여기저기 있죠. 자, 이게 5월 23일 야간에 러시아가 오데사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선박이 격침되는데 그게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로는 그건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기 위한 군수 물자가 실린 컨테이너가 실린 화물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했고 격침시켰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마 진짜 격침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 지금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뭐 여기저기 막 빵빵빵 터집니다. 한두 발 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은 저 배를 파괴를 시켰는데 물론 배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이 무역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데사 같은 아주 바쁜 이 항구에 들어가려면 순서가 다 있죠. 그러면 항구가 아닌 항구 밖에 앵커링 즉 닻을 내리고 정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 김해공항 가실 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김해공항 이렇게 낮에 들어가다 보면은 부산항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 무역선들, 컨테이너선들이 정말 바다 빽빽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뭐 부산항만큼 안 되겠지만 그냥 앵커링하고 정선하고 있는데 물론 이동하지 않고 있는 타겟을 때렸지만 그래도 배는 작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때렸다라는 건데요. 이스칸데르 M이 생각보다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이스칸데르 M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잔해를 건져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KN-23이라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이런 정확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F-47. F-47,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고 해서 F-47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다 만들어서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게 미 공군의 목표인데 자, 그런데 F-35는 아주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이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 나오면 그것도 적용하고 그럼 기존 기술하고 또 안 맞아서 그것도 맞추느라고 또 고생하고 그래서 질질질질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거 아주 짧게 하겠다. 왜? 오픈 아키텍처. 그러니까 모든 기술 라이센스를 미 공군이 또 확보하고 그냥 이거 좋네 갖고 와 갖다 끼워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이거 소스 코드하고 저거 소스 코드하고 안 맞으니까 니들 좀 협상해서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짧게 하겠다. 업체에 휘둘리지 않고 미 공군이 전부 그냥 핸들링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우리 어쩌면 이 한국 방산, K방산의 효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되는데, K2 전차를 개발하고 우리는 파워팩 문제로, 양산을 못 들어갔을 때, 튀르키예 이 기술을 팔았죠. 팔아서 튀르키예가 이제 먼저 개발 생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튀르키예도 지금 뭐 미국 제재받고 하느라고, 또 독일 제재받고 하느라고, 여기에 파워팩을 못 넣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파워팩을 개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산 파워팩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장갑도 우리 한국의 삼양컴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여기가 이제 K2 전차 복합장갑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다량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1차 양산분 250대는 전부 한국산 파워팩. 파워팩이 이제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합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복합장갑. 이것들은 다 한국산으로 한다. 근데 이제 토탈 한 1000대 정도 할 건데 그 사이에 자기네들 파워팩을 개발한다 라는 건데요. 그 사이에 개발 안 되면 또 한국제 써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한국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독자 개발했다 라고 튀르키예는 선전하고는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의 도움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구소련제 항공기들을 서방제 장비들로 환골 탈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 무장을 모두 바꾸는 작업인데 사업을 주도하는 스웨덴 측이 대단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약 70여 대를 보유 중인 미그-29와 수호-27 등 구소련제 주력 전투기들을 서방 장비와 무장으로 환골 탈퇴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 및 사브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코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항공개발 차관은 최근 스웨덴 정부 대표단과 사브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해 우크라이나가 보유 중인 45대의 미그-29와 23대의 수호-27을 스웨덴 기술로 개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사브는 A사 레이더와 신형 항공 전자장비, 전자전 시스템, 신형 무장 시스템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체 품목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리펜 NG에도 적용된 셀렉스 빅센 1002 A사 레이더인데요. KF-21 레이더 개발 때 협력 사업자로도 제안되었던 이 레이더는 1500개의 TR 모듈을 가지고 있고 F-16V에 탑재되는 APG-83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브는 이 성능 개량을 통해 암람과 아스람, 미티어와 같은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다양한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도 탑재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전했는데요. 과연 이번 개량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지 기대됩니다. 네, 미그-29 그리고 수호-27 이런 거 구소련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45대 미그-29 그리고 23대 수호-27 요거 너무 오래됐고 너무 구형인데 이제 러시아제 무장이 없는 거죠. 더 생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거 레이더 개량하고 그리고 항공 전자장비 다 개량해서 완전히 그냥 4.5세대 플러스급으로 개량해 주겠다 라고 스웨덴이 제안을 했는데 물론 공짜가 아니고 돈 받고 하겠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EU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수백억 유로의 지원금을 주죠. 여기에서 그 지원 돈이 있으니까 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수호-27 같은 경우도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큰데 너무 구형 레이더, 80km도 제대로 안 보이는 이런 구형 기계식 레이더 이러니까 여기다가 또 이 레이더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워낙 대형 전투기니까 여기에 전자 에이서 레이더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전투기 수호의 35급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건데 자, 여기 들어갈 어떤 그 핵심이 바로 이 빅센 1002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의 파생형이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캡터 E 레이더가 이 레이더의 파생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하다는 겁니다. 1500개의 TR 모듈. 이거 그냥 미그-29도 그리펜 EF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펜보다는 미그-29도 덩치가 더 크죠. 그리고 수호-27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쑥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도 공간이 한참 남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돈만 줘 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좋아.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은 이걸 또 왜 하냐? 이제 그리펜 CD 중고 기체 몇 대 주고 그리고 이 사업도 같이 제안했어요. 그건 뭐냐? 전후 재건 사업에서 그리펜 EF 이걸 대량으로 팔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또 돈은 뭐 이유가 주니까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허락한다면 암람 미사일, 그리고 영국은 당연히 해줄 거니까 아스람, 그리고 미티어 300km 날아가는 미티어 우리 KF-21 들어가는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까지 사용하는 엄청난 능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